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수요일 꿈상담, 오랜만에 수요일에 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뭘 알아야 꿈을 꾸지. 그 직업을 알려주마. 꿈상담. 네, 수요일에 꿈상담, 오랜만에 제대로 요일을 지키고,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가 여성 출연자를. 이 모든 것은 김 작가의 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통 김 작가는 게스트를 모시고 바로 스튜디오 밖을 나가지만 오늘은 저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사심이 가득한 공간, 이 스튜디오. 잠시 후에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의뢰 사연 뭔지 들어보죠. 저는 춤을 좋아하는 학생인데요. 춤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중이거든요. 힙합 댄스나 비보잉 같은 거 말고 요즘엔 댄스 스포츠 쪽에 관심이 생겼어요. 댄싱 위드 더 스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댄스 스포츠 선수들이 제시카 고메즈나 이봉주, 김규리 씨 같은 유명한 분들하고 짝을 지어서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멋지던데 그 댄스 스포츠 선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댄스 스포츠를 꼭 전공해야 되는 건지, 선수 생활로 생활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댄스 스포츠. 네. 이 댄싱 위드 더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첫 회에서 1위 하신 분이고요. 당시 탤런트 김영철 씨의 파트너로 함께 춤을 추다 탈락하셨죠. 아니, 자진하차 하셨다고 합니다. 댄스 스포츠 선수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예, 선수라고도 하고 댄스 스포츠 선생님, 강사라고도 하고. 댄스를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좀 제 머릿속에는 댄스는 예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댄스 스포츠가 네.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원래 볼룸 댄스에서 이름을 댄스 스포츠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약간 스포츠적인 느낌이 있어야지 이제 올림픽에도. 그래서 실패했죠. 종목으로. 아직은. 아직 실패하고 있죠. 아니요, 아직 이번에 시범 종목으로 했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네. 올림픽까지는 못 가고. 이제 올림픽에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그런 험난한 여정에 네. 있는 이채원 댄스 스포츠 선수 이채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채원입니다. 소개하기도 전에 벌써 튀어나와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스포츠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네. 올림픽에 채택이 되기 위해서 국제연맹,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제연맹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바뀐 거거든요. 네. 예. 본인들도 그러면 스스로 스포츠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용을 하다가 댄스 스포츠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움직임 자체가 운동보다는 이렇게 춤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무용수 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제 무용가, 무용수. 예. 네. 그렇게도 하지만 이제 보통 남자분들은 나 오늘 운동하러 간다. 오늘 운동 좀 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도 예, 이제 체육 쪽으로 이제 등록이 아예 돼버렸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도 아예 댄스 스포츠를 정식 체육 종목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운동선수 쪽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불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춤이니까 이제. 원래 그럼 전공은 어떤 무용을 하셨어요? 현대무용 했어요. 현대무용. 네. 좋아요. 아세요? 아니 뭐 현대적으로 추는 무용 아니에요? 네, 맞아요. 현대무용을 하다가 그러면 그 과를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과를 바꾼 거 아니고 저희 학교에는 이제 또 댄스 스포츠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과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설 학원에서 나와서 제가 직접 가서 배웠죠. 왜 굳이 근데 그렇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이걸 배우셨어요? 그때는 이거를 뭐 전공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거를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시합에서 춤을 추는 걸 보고서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댄스 스포츠라고 안 불렀죠?
불렀나요? 불렀어요. 그때도? 이거를 한 이미? 1993년쯤인가에 오래됐군요. 이름은 바꿨는데 어. 아직은 거꾸로 스포츠 댄스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댄스 스포츠라고 하면 아직 낯설어 해요. 외국에서조차도. 볼룸 댄스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하죠. 그렇죠. 네. 아니면 라틴 댄스로 네, 라틴 댄스라고 따로 하던가. 부르거나. 네. 근데 이제 아예 공식적인 명칭은 댄스 스포츠인데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그때는 내가 이거 직업적인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혹은 뭐 직업적인 이 스포츠 댄서가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재밌을까봐. 재밌을 것 같고 너무 좋은 경험이고 또 춤은 현대무용은 창작을 많이 하는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제 풍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봐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를 배웠는데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저한테도 너무 잘 맞고 그러면서 빠져버린 거예요. 뭐가 그 현대무용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남자가 같이 추니까? 아니 남자가 멋있으면 좋은데. 네. 더 좋은데. 네. 그렇게 좋지만 네. 그 상상만큼 그렇게 멋있는 남자는 이렇게 이 스포츠계에 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희소하군요. 네. 이제 현대무용은 이제 무대 예술이라서 이제 네.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약간 스포츠적인 거라서 대회가 위주예요. 그래서 춤을 제가 1분 30초를 굉장히 강렬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을 시선을 집중할 만큼 뭔가를 보여주면서 딱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저희 무용 같은 경우는 뭐 20분이나 1시간짜리를 이제 공연을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저의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제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무용은 이제 기승전결이 있어서 처음에는 느리게 걸어갔기도 하고 뭐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이렇게도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1분 30초 동안 격렬하게? 그것도 격렬하게 움직이고 또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웃으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런 것도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런 매력에 빠지면서 제가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무용에 비해서는 그래도 댄스 스포츠는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또 뭐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도 출 수 있고 뭐 70대 부부들도 출 수가 있는 춤이라서 오히려 무용처럼 젊을 때만 출 수 있는 거나 대중들이 출 수 없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수입원은 무용보다는 훨씬 좋아요. 오히려? 네. 그럼 수입대를 바꾸셨구나. 그때 좀 괜찮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러면 처음으로 이걸 내가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처음으로 번 수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를 버셨어요? 저는 이제 무용수였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춤을 추려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돈을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무용할 때도 거의 뭐 돈을 벌면 개인 레슨 이런 걸로 돈을 벌거든요. 그때도 이제 개인 레슨은 부수적인 거고 공연 페이로 이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댄스 스포츠를 하면서도 대회에 나가서 목표는 1등 목표고 나아가서는 해외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서 레슨비나 의상비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레슨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려고 그래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그러자면 경비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의상비도 필요하니까 그걸 벌려고 레슨을 시작해서 네. 강사가 되기 시작한 거군요. 네. 네. 그런 그 강사가 되면 초반에는 한 번 가르치면 뭐 회당 얼마를 받는 구조인가요? 한 달에 얼마인 구조인가요? 아니면 어때요? 이제 가르치는 문화센터나 학원 같은 데서는 뭐 일주일에 사람들이 한 번씩 배우면 2달 네. 아니면 3달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3달에 얼마를 내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몇 퍼센트는 이제 그쪽에 드리고 몇 네. 퍼센트는 제가 갖고. 몇 퍼센트를? 한 절반 이상 하면 됩니까? 네. 절반 이상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쵸. 한 7대 3 정도 되나요? 보통 학원에서는 6대 4에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 어머니도 댄스 스포츠 선생님이셔서 그래요? 어머니가 연결해주는 건 제가 100% 다 가지고. 어머님은 지금 혜원 씨보다 더 먼저 하신 거예요?
네, 거의 초창기 때 하셨어요. 아, 그러면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근데 그때는 네. 또 저는 너무 순수예술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골반을 저렇게 흔들까 이러면서 너무 이제 그런 거 부담스러워 했는데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대중가요 보는 것처럼 네, 어떻게 남자랑 춤을 출 수 있을까 이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문화를 알아가면 이게 정말 매력적인 거고 모르면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죠.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정식으로 강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조금 내가 춤을 늦게 시작하거나 좀 춤에 자신이 없다 하면 자격증이라도 따서 나 자격증 있어야 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그렇군요. 아니면 저희같이 선수 생활을 먼저 해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없어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 만약에 교육기관 같은 데 가려면 이렇게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관에서 가르치려면은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는 쪽이 그러니까 조금 꼭 더 필요한 건 유리하게. 아니지만 어차피 춤이라는 게 뭐 잘 추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기관에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네. 때 그런 용도로 네. 꼭 필요한 건 아니군요. 있으면 도움이 될 경우가 많이 있지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실력이고 이제 두 번째가 서류인 것 같은데 저는 두 개를 다 가지고 그러나 본인은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무용 전공자가 아닌 분들 중에도 이런 댄스 스포츠에 유명한 강사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 댄스 스포츠 아직은 이제 줄을 이루는 그 분들은 이 댄스 스포츠 자체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많고 뭐 무용을 해서 시작하신 분도 있고 뭐 태권도나 다른 운동을 하셨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도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주로는 그냥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댄스 스포츠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달 평균 수입이 상위권에 속하십니까? 저요? 네. 제 또래에 비해서는 네.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저는 100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100%를. 네. 그래서 저는 좀 수입원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전공이 아니어도 춤이 전공이 아니어도 무용이 전공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재능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걸 하려면. 네. 자신이 이걸 좋아하고 내가 이거를 해서 업으로 삼아서 이게 취미에 맞고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강사를 해도 좋겠으니까 계속 해봐야지.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만약에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은 이거를 선수로서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젊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좀 괜찮은 학원을 찾아가서 이제 단체 레슨 한번 들어봐서 아 내가 이 춤이 정말 나한테 맞는 것 같고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면 이제 그때는 개인 레슨을 받던지 선수반에 등록을 해서 이제 대회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계속 선수 생활을 하는 거고 만약에 좀 늦게 대학생이나 뭐 직장을 하다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선수 생활을 하기에는 그냥 취미로 즐겨야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취미로 즐기면 제일 좋고 동호회도 많이 있으니까 취미로 즐기는 것도 좋고 만약에 굳이 강사를 너무 하고 싶다, 직장을 꼭 옮기고 싶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큰 자격증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뭐 이렇게 쳐보시면 아시겠는데 뭐 ISTD, IDTA 뭐 이런 정도 큰 영국 종주국에서 이렇게 한국이랑 결연을 맺어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 정도를 따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댄스 스포츠 의상이 네. 아직까지는 공급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좋아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하, 댄스 스포츠 업계에서 꼭 춤을 춰서 네. 수익을 버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네. 그 의상이 한 벌에 네. 라틴 이렇게 짧은 이런 의상 라틴 같은 경우는 2,300이고 2,300이요? 네. 그거 뭐 천도 많이 안 들어가지만 무슨 2,300이나 해요. 이제 수작업이라서 그런가 다? 1분 30초 안에 내 모든 걸 보여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석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 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보석을 많이 달수록 또 저희도 제가 튀니까 좋고 그래서 이제 보석을 보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여하간 화려하면 이제 이거는 화려해야지 되는 춤이라서 자체가 그래서 뭐 왈츠나 이런 긴 드레스 입는 경우는 한 3,400 정도 돼요 의상이. 오우. 아니 일반인들이
선수 생활을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싸면 어떻게 입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입고 선수들만 입는 거죠. 선수들 대회를 나가는 사람. 일반인들은 그냥 평상복 입고 배우면 됩니까? 그렇죠. 배우는 데는 네. 그냥 집에서 원피스 하나 가져와도 되고. 본인의 직업과 꿈에 대해서 얘기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 주변 그 업계를 챙기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의상까지도. 이 업계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강습이군요. 네. 수입원이. 네. 그 외에 수입원이 또 있습니까? 강습 이외에는 뭐 이제 연말에 파티나 행사 같은 데 있을 때 시범을 보여주러 갈 때 시범비.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가르치고 해서 받고. 네. 혹시 대회 나와서 상금은 얼마 안 되고 보통 하면 1등에서 6등까지만 받는데 1등만 좀 많고 나머지는 얼마 안 되고 또 1등은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상금으로는 별로 도움도 안 의상비도 돼요. 커버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보통 프로들은 스폰을 받아요. 아. 그래서 의상비를 내진 않고 있고 근데 또 프로들은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상금을 받아도 이미 홍보 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은 그거가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댄스 스포츠는 자기 춤에 맞고 또 춤에 대해서 실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직업으로 삼고 싶다면 직장인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네. 그 정도의 수입을 벌 수 있지만 이걸로 큰 부자가 된다거나 네. 일확천금을 꿈꾸면 절대 안 되는 직업이군요. 그러기가 힘들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지만 이제 보통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동료들이 이거를 하고 대회를 나가고 나중에 또 외국 대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힘들게 모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레슨을 해서 돈을 모으면 저녁에는 한 5시간 정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사실은 투자하는 게 하루 종일이에요. 제가 지금은 선생님만 하고 있지만 저도 한창 대회를 나갈 때는 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거의 아침부터 저녁 뭐 12시, 1시, 새벽 1시까지도 하루 종일 학원에서 그냥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외국에 한번 대회를 뛰고 오면 비행기 값이랑 외국 선생님들 레슨비 이런 것들 내면 또 다시 이제 잔고가 다시 바닥으로 가고 다시 벌어서 가고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수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고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네. 좋아서 하다 보면 수익이 생기기도 하는 직업이군요. 네. 그래서 정말 수익을 원하면 이제 선수 생활은 적당히 해서 그만두고 빨리 선생님으로만 전향을 하면 그렇군요. 드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대회 나가지 한 번 말고. 더 하느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제 시간도 없고 돈도 모으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회를 계속 나가는 건 자기를 홍보하는 면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렇죠. 알아보고 싶은. 그게 제일 크죠. 모든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뭔가 한번 몇 해보고 번이나 싶은데. 1등 해봤어요? 전 2번. 어떤 규모의 대회에 나가서? 적당한 규모? 아주 적당한 대답이었어요. 국제대회? 국내요. 국내로? 네. 아주 적당한 대답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프로 선수가. 국내에요? 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번에 그 댄스포츠 황선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댄스포츠를 즐기는 인원까지 해서는 한 800만에 육박한다고. 800만요? 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다들 어디서 하는 거지? 내가 나이가 너무 먹어서 그런가? 나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그렇죠. 분들도 많이 오죠. 네. 이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근데 뭐 관절에 좀 무리가 갈 것 같은 생각 들긴 하던데, 보면. 그러니까 댄스 미터 스타에 나오는 그런 춤은 저희 선수들이 추는 춤이고요. 그렇게 남자들을 들고 거. 돌리고 앉았다 섰다 이런 거는 저희 선수들이 추는 춤이고 사실 그 연예인들 분들이 하기에도 무리인 동작들이 많은데 그거는 약간 쇼적인 면을 갖는 거고 일반인들이 하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춤은 정말 심플한 동작들이 위주예요. 그래서 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도 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러면은 아직 댄스 스포츠라는 걸 보기만 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됐어요. 선수들은 딱 네. 보면 압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켜봐야지 그걸 알 수 있죠,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그렇군요. 그럼 어차피 네. 3개월 정도는 배우고 네.
배우고 프로한테 가서 내가 될 법한가 테스트를 받아야 되겠군요. 처음에 그렇죠. 한 번에 당구는 한 번만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그렇지는 않군요. 처음에 결판 나지 않고 3, 4개월은 일단 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돈이 아니라 자기 적성과 취향 때문에 선택하는 직업이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결국 나중에 선생님을 하면 남녀노소가 다 배우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한 60, 70 돼도 가르칠 수만 있으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기는 다만 하는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직업이 될 수는 있다. 그렇죠. 어떤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네.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적당한 대회에서 1위를 2번이나 하신 이채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오늘 같은 날은 이 노래 정도는 듣고 끝내야 A가 아닌가 싶어서 들려드립니다. 쉐리 댄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Shall we dance on a bright cloud of music? Shall we fly? Shall we dance? Shall we then say goodnight and mean goodbye? What a chance when the last clear star has left the sky. Shall we stay?